이 시간에는 간증 시간을 1시간 더 갖겠습니다. 한국은 중국은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최영우 중앙회 부회장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한국 외국어대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연세대 경영대학원, 미국의 미드웨스트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고객감동 그랑프리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CBMC의 중국 총련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한인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한국 CBMC 지금 중앙회 부회장으로 계신 최영우 부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고생과 어려움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번 동경대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와서 중국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할지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영석 회장님이 저의 중국 총련 섬길 때의 미천한 경험을 같이 쉐어링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급한 전화 있으면 급한 일이 생기면 어디다 걸립니까? 119입니까? 한국에서? 119요. 일본에서는 뭡니까? 110이에요? 110번이에요? 홍콩에선 999입니다. 999 돌리면은 앰뷸런스 아니면은 병원차가 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급한 전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을 돌려야 할까요? 333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돌리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급할 때 이머전시에 불러야 할 번호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공산사회주의 하에서 CBMC 활동이기 때문에 이 333의 전화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CBMC 활동을 소개하기 전에 중국의 상황과 또 중국의 그 종교적 현황 등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관계. 중국에는 지금 13억 5천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13억이라고도 얘기하고 13억 5천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동포가 200만이 있고 우리 한국 거류민이 한 70만 돼서 27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는 68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그 중에 40만 명은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1997년, 1979년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개방을 선언함으로써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아직도 차이는 많지만 세계 G2에 이르는 경제력이 되었습니다. 19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교류가 우리나라와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한중 FTA가 체결돼서 중국과의 교류가 더욱 확대돼서 한국 드라마, K-팝, 고급 화장품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92년 당시 수교 당시 수교액이 64억 불이었는데 수교 이후 25년이 지난 작년 약 2,200억 불로 금액적으로는 3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2016년도 한국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중 교역이 위축되었지만 점차 회복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25년은 시기적으로 중국의 세계 경제에 편입하고 위상 강화와 일치하며 이에 따라 한중 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며 한국은 중국에 가공무역, 원자재 공급 등 양국 간 상호 보완된 황금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거주하게 되었고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핵 개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미묘해지고 경제 관계가 국제 분업에서 분업과 경쟁 병행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동남아 쪽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중국에서의 기독교. 중국의 헌법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 보호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에 따른 종교 활동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에 도입 때 선교사님들이 사업가들, 무역업자들, 마약 판매업자들과 함께 진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뿌리 깊이 있습니다. 서구 열강이 중국 진출 시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고 부정적 감정을 갖고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전도 활동을 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실업인들 통한 선교가 효과적이고 특별히 우리 CBMC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중국 정부는 1950년 3자 애국운동을 제창하고 종교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자치, 자양, 자전, 스스로 치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지만 포교가 발각되면 추방하는 등 정부가 통제 관리하고 외세 간섭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4년 1월 중국의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정을 발표하고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강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 4월에는 전국 종교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이 참석해서 외부 세력을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는 것에 저항하고 종교적 극단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중국 내 선교사 그룹 활동을 감시하고 은신 중이던 선교사를 급습하여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부터
17년 1월까지는 약 30여 명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교회가 정부 관리하에 있는, 통제하에 있는 3자 교회로 들어오게 하라고 강력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이 특별히 모임을 갖는 데는 철저히 준비하고 지혜롭게 현장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엔 정부 인정하는 3자 교회와 지하 가정교회, 처소교회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독교 인구가 5,800만이었고 2015년에 7,800만, 2017년 작년에는 약 9,400만 내지 1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2025년에는 1억 6천만 정도가 크리스찬이 중국의 인구의 약 7%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연 10%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은 세계에서 많은 기독인 수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8번째의 이슬람교 무슬림이 또한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국 교회의 세계 선교에서의 화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1억 명의 화교가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중 그리스도인이 200만 명입니다. 교회는 9,000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중국 중화권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 선교협의회를 결성하고 주장은 선교하는 중국교회, 선교 중국 시대를 준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9월 홍콩에서 열린 선교 2030, 다시 말해서 즉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계획입니다. 1차 선교대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교들이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운동의 선교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최근 중국 교회의 움직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3월 주석연설에서 신경제구상 1대1로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2049년을 완성을 목표로 주변 60여 개국이 참여된 대규모 경제 장기 프로젝트인데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이란 뜻으로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시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서 중국 서북지역, 섬서, 강서 등 5개 성과 서남아시아, 중유럽,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육상 해상 무역 통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크로드를 복원시켜서 당나라 시대의 전성시대의 영광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교회가 이를 남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선교하는 중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접경 국가들과의 교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레 선교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대1로의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선교의 기회를 보고 기독교 상인 실업가들, 기업가를 동원해서 선교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에게 마지막 때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중국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은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을 하는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감당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중국은 서진 세계를 계속해서 선교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의 중국 선교. 우리나라의 중국 선교는 역사적으로 오래전 1912년 평양에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첫 창립 안건으로 산동성 5개 지역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해서 파견하였었습니다. 이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27년 만에 피선교 국가가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1937년에 2, 3년 전에 103세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1937년에 중국에 파송되었었습니다. 2012년 중국 선교 10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였었습니다. 2차 대전 후 공산 정권이 중국 대륙을 잡고 있어서 교류가 없다가 1979년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79년 9월 심양의 석탑교회가 81년 9월에는 연변의 연결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주의 한국 교회들에서 중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견해서 조선족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됨으로써 전방위적인 선교가 모색되었습니다. 많은 것 중에 특이한 것은 하나가 북한 선교입니다. 우리 중앙에서도 MBI 북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북 선교에 있어서 폐쇄적인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돌파구는 중국 동포들과 중국 한족들, 북한을 합법적으로 왕래하는 이들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 전략이 효율적이고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중국 한족들 선교사 파송 비용이 한국, 미국 선교사 파송 비용보다 5배 내지 10배가 적게 든다고 합니다. 선교적 영성과 선교적 재정 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세계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급부상하는 신앙 대국인 중국과 중국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한인 CBMC의 태동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BMC가 중국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환경이 열악했던 중국 땅에 1992년 중국과의 국교가 이루어짐으로써 교류가 시작되는 시점에 1994년 8월 중국 연변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척박한 중국 땅에 한국 CBMC가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만주 땅 연길에서 청도, 북경, 천딘, 심양, 상해로 점차 지회가 설립되어 나갔습니다. 창립 시에는 모이는 장소에 공안이 와서 백두산으로 급히 피하여 모임 장소를 옮겨 장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북경에서 비전스쿨을 할 때는 공안이 저희 집회 장소를 급습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모임을 갖는데 철저히 준비하고 정말 지혜롭게 현장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선 성령의 임재와
공안의 인재를 늘 의식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우리 중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우리 CBMC가 확장 발전되도록 초대 손병태 회장님을 비롯하여 장현석 회장, 최혜주 회장, 현재 이춘봉 총회장, 권영호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성실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발전케 하셨습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란 말씀대로 발전해 나갈 줄 믿습니다. 3대 총회장 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부족한 사람의 미천한 경험을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를 또 연합회를 운영하면서 참 비영리 공동체가 회비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과 사역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국 한인 CBMC가 발전할 수 없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선정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인을 두고 또 사무국을 활성화해서 전임 사역자 관리하에 사무국 그리고 행정사무원을 두고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청년 발전 기금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또한 반대 의견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생각하고 지회 숫자를 늘리고 회원을 확대해서 재정 자립도를 기하려고 노력하였었습니다. 이번 동경대회표가 기초를 든든히 하여 혁신과 미래를 향하여 나가자입니다. 공동체가 든든히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체성이 분명한 회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이덴티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비전스쿨을 우리 CBMC 아주 좋은 툴인 정말 비전스쿨을 통하여 교육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CBMC 대학이라는 기구를 두어서 교육을 전담 관리케 하고 많은 회원들이 비전스쿨을 수료하게끔 독려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비전스쿨과 또 가델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여 이를 통해서 훌륭한 일터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중국 내에 2008년까지는 50개 주에 1000명의 회원을 꿈꾸며 중국의 한국인들이 진출해 있는 100개 도시를 향해 목표로 세우고 나가자고 하였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창립된 지회들이 계속적으로 파송을 하고 지역 내 새로운 지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기 4년이 끝나는 2011년대에는 목표 100개 지회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24개 지회를 설립하여서 총 56개 지회로 성장하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중국 한인 CBMC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대회에서 마지막 시대 한국 CBMC에 맡긴 세3명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거나 아직 복음화율이 적은 지역에 CBMC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과 이웃한 국가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혼신을 다하여 중국과 이웃한 국가들 그리고 백투 제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지역들과 연대하여 사역을 이루고
한인 주회들이 연합하여 CBMC 사역을 주대해 나가리라고 하였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목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의 국가들, 동남아시아, 서남아 국가들에게도 CBMC를 세우고자 노력하였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도하여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꾼들을 세워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CBMC 사역, 아시아 CBMC 연합 사역으로 2014년 어려운 중국 국내 사장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문하면서 시작한 아시아 비전스쿨이 14년 제1기 비전스쿨을 인도네시아 보고리에서 했고, 15년 2기 베트남 하노이에서, 16년 3기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고, 4기를 17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했고, 18년 5기 타이베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는 태국 파타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2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를 일본 동경으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연합 비전스쿨과 1차 아시아 연합회까지는 중국 총련이 나서고 여러 국가가 협력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중국 한인 CBM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에서의 활동 제약으로 안전을 위하여 이웃나라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지난 1월 중순에도 총회 겸 리더십 세미나를 베트남 다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사명. 현재 한국에서 전 세계에 파견된 선교사가 2만 7, 8천 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한 것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외 선교사 파견 수는 국민 소득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가 파견될 것으로 예정하며 더 많은 CBMC 사역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같이 검토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참 전도 사역 중 성령이 나타나 전도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방향을 바꾼 바울은 로마를 기독교화하고 그 복음은 유럽을 기독교화한 후 영국 스코틀랜드로 건너가고 17세기에는 대서양을 건너 북미와 남미로 건너왔습니다. 북미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남미에서는 가톨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뿌리내린 프로테스탄트는 다시 서진 운동을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동양에서 기독교가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미래에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선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시아 CBMC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서진하는 주변의 국가들은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종교에 뿌리 박혔던 나라들이어서 선교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국 한인 CBMC와 아시아 CBMC 연합이 사명이 있으며 한국 CBMC와 함께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씨를 뿌리고 각지 회장님 뒤에 물을 주고 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 지혜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동경에 불러 모아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셨지만 저희들의 어려운 환경, 신앙 갖고 사역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동경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충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력이고 역동성이 있으며 건강한 일터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